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뷰노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기업 설명회가 있었죠.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뭐 이거 증권인지 모르겠는데 미래에셋 쪽에서 좀 작성한 이런 리포트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여러분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IR 자료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좀 첨부 파일로 해갖고 좀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뭐 궁금하다 하시면은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요 IR 자료실 다른 것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일단 그거를 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억눌렀었던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치 리스크가 있었죠. 야당과 여당, 그 다음에 국회와 대통령 이게 잘 맞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성장을 해야 되는 그 흐름에서 그들끼리 서로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막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뭐 어찌되었던 간에 어저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역사 교과서에 나오지 않을까. 현대사라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 이게 장중에 만약에 그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으면 오늘 시장 개판이 났을 겁니다. 근데 밤에 났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오늘 아침까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죠? 오늘 시장은 아마 안 열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밤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갖고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열렸고 이거 조금 뭔가 변동성이 좀 크거나 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그래도 잘 버텨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이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 국회에 라고 하면서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대립만 보여줬던 이 정치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억눌렀던 그 재료들이 소멸이 되고 악재가 해소가 되는 개념으로서 주가의 상승에 좀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IR 자료실에서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보는데 이것들 여러분들 뭔가 본 듯 하면서도 안 본 것 같고 안 본 듯 하면서 본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은요 너무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얘기들입니다. 너무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본 것 같은데 안 본 것 같은데 뭐 이럴 거고 예전에도 제가 리포트를 여러 번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분기 영업수익은 69억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캅스 매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서 지금 2024년 뭐 이런 기준인데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분기가 되면은 또다시 이 숫자는 달라질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쭉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물론 적자죠. 적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내년 정도가 되면은 분기 흑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 높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 정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큰 성장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D캅스랑 딥브레인을 내세워 갖고요. 물론 이제 D캅스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시장에서 FDA에서 승인을 받지는 못했고요. 딥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미 승인을 작년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 이 뷰노가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느냐. 2025년도에 내년이죠. 딥브레인을 먼저 상반기에 미국에 진출시키고요. 상반기에 FDA에서 승인받았던 D캅스를 하반기에 진출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 시장을 진출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몇 배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파이만 가져와도요, 우리나라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군다나 머스크가 의료 AI를 언급을 해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장으로 진출할 때에도 재료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치라든지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는 거겠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병원의 의사들이 파업 아닌 파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환자가 막 많아. 그래서 병원에서 이 침대가 한 10개가 있었고 이 10개에 뭐가 들어가 있다? 다 D캅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환자가 있을 때마다 이거를 사용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사라지고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병원에 안 가다 보니까 환자를 많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놀고 여기도 놀고 여기도 놀고 여기도 놀아. 그래서 지금 10개 중에 6개가 놀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출이 안 들어오는 거죠. 예,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병상수 또는 이제 병실수라든지 병상수라든지 병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 받는 환자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다. 원래대로라면은 이 정도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늘 똑같은 병원의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매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예. 일단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걸 한번 싹 봤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좀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이라서 그냥 여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저희가 좀 많이 보기는 했었습니다. 많이 보기는 했는데 조금 더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거 딥브레인, 위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D캅스를 좀 얘기했는데 딥브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3D 차원이죠. 3차원 뇌 MRI 영상 분석해갖고 뇌 영역을 104개로 분할을 한다. 그러면서 뭐 어떤 뭔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하면 혈관성 치매라든지 하면 경도 인지 장애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퇴행성 뇌 질환 진단을 활용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치매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최악의 질병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병에 막 2천만 원짜리 치매 치료제도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조금 활용이 많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여기서는 이제 뇌 MRI라고 해갖고 알츠하이머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이었죠. 며칠 전에 흉부 엑스레이 판독 보조 인공지능 솔루션, 얘네들도 미국 FDA 승인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의료 승인기기가 11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폐렴 스크리닝 솔루션 성능 비교 연구를 통해서 높은 정확도 및 우수성을 조금 입증을 했다. 그래서 국내외 엑스레이 장비 기업 거래선 확장을 통해서 B2B 확대를 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영상의학과에서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등으로 전문과 확대하면서 영역을 좀 넓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나쁘지는 않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도 루닛인가요? 그런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루닛이 조금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AI가 뭔가 진단을 하는 것이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했다. 원래 일정 부분이겠죠. 그런 뉴스가 좀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흥분을 하기도 했던 거고, 뭐 어찌되었던 간에 루닛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I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 저희가 많이 있죠. 뭐 루닛도 있고요. 그 다음에 뷰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셀바스 에스케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3빌리언즈라고 있었는데, 3빌리언이라고 있는데 얘는 신규 성장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딥노이드라든지 신데카바이어, 뭐 코어라인 소프트, 그 다음에 JAK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오늘 시장인 만큼 얘네들도 전반적으로 음봉을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어갖고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싹 다 밀려 내려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뻥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뉴스가 딱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근데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요거는 이거는 뭐 장 마감할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나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얘네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요? 3만원 라인이겠죠? 3만원. 예전에는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평선이 여기 32,500원과 3만원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요 영역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사이 동안에 시간이 며칠 지나고 이평선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3만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저항을 3만원이라고 좀 보고요. 3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에 눌림이 완성이 되면 추세 이렇게 간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저 허브경제TV도 오늘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오늘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아침부터 이런 종목, 이 재료들, 뉴스들, 그 다음에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 관점에 맞는 것들을 캐치해 갖고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공식 채널에 올려놓는 거는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 여러 번 보라고 올려놓는 게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것들 다 정리해서 여러 번 보기 편하게 올려놓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 저희가 오늘도 카카오 관련해서도 이 트럼프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탄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뭔가 굉장히 얻어맞고 있었던 이 카카오였는데, 그 카카오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 나 그만 맞을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카카오가 수혜주로서 조금 움직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카카오로 매매를 했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장하는 방법 너무 간단한데요.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